네, 일행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피터팬의 저자 베임스 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죠.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이 쉽지 않죠? 수학은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길을 명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것을 했고요. 오늘은 점을 좀 확장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내분과 외분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내, 나눌 분, 또 바깥쪽에 외, 나눌 분, 이렇게 해서 내분, 외분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내분은 internal division. 그 다음에 외부는 external, 반대말이니까 external이 되겠죠. external divisio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과서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으면 내분이라는 말은 안쪽에 있는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쪽에 어떤 B를 가지고 나누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 그 점, 이 점은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해요. 내분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B를,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인데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뭐가 내분한단 말이에요? 점 P가 AB를 내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순서가 AB가 아니라 만약 BA라고 한다면 선분 BA란 말은 BA 이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점 P가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겁니까? 이 그림으로 봐서. 그렇죠. N 대 M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외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점 A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점 Q는요, 선분 AB 사이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 AB 선분 바깥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바깥 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Q가 M이 되고 이 BQ가 N이 되는 요 점 Q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지금 M이 N보다 큰 경우고요, 이 경우는 M이 N보다 작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AB라는 선분이 있을 때 M이 작은 경우는 왼쪽에 있겠죠. A의 왼쪽에서 M 대 N으로 외분한다 해서 점 Q가 A의 왼쪽에 있고요. 아까 전에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B의 오른쪽에 Q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서 외분점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나 내분점은 상관없이 항상 AB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P는 항상 AB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분점은 바깥에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 개념이 없습니다. 외분점은 반드시 바깥쪽에 있으니까 A의 왼쪽에 있거나
B의 오른쪽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분점, 외분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어딥니까? 이렇게 점 A와 B가 있는데 1대1이면 점 Q죠. 이게 1대1이 되니까요. 그래서 점 Q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딥니까? 1대3 그렇죠? 1대3 이렇게 하면 점 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3번, 4번도 하게 되면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R이고, 자, 여기 순서가 BA를 3대1로 하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BA를 3대1이니까 어딥니까? 네, B를 출발해서 3대1이니까 점 P가 되겠죠. 사실은 이것과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나 B를 바꿔서 3대1로, 즉 순서를 바꿨죠. 내분하는 점은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문제 6번에서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자, 여기서 A와 B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대1이니까 A에서 먼저 출발하죠. 출발점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먼저 2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를 가서 다시 1로 오면 2대1이 되겠죠. 그래서 점 R이 뭡니까? 점 R이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은 어딥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이건 S. 그 다음에 AB를 2대3이니까 이건 왼쪽에 있겠죠? 왼이 더 큰 거니까요. 그러니까 2대3이니까 A에서 출발해서 2대3이 돼야 되니까 2대3이니까 어디에 있는 점입니까? 예, 점 P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A를 2대1로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른 건 다 AB인데 여기서는 B에서 출발을 합니다. B. 자, 색깔을 바꿔서 해보죠. 자, B에서 출발해서, 자, B가 여기 있습니다. 출발해서 A까지 가는데 2대1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에서 출발해서 2대1이 되려면, 그렇죠? 2로 갔다가 1로 되니까 여기 점 Q가 되겠죠? 점 Q가 바로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2차원 평면에서의 내분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1차원 직선에서의 내분점을 구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2차원 평면에서의 내분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분 AB가 있습니다. 이렇게 A와 B가 있고요. 각각의 좌표가 X1, Y1, X2, Y2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 P의 내분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X와 Y를 지금 모르니까 변수로 두었고요. 자, 이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B를 가지고 있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B가 하겠죠.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자,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 되죠. 맞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죠. 중학교 때 여기 요런 도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우리가 이게 M 대 N이면 요것도 M 대 N이다. 이거 이제 증명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증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수업 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가 성립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게 m 대 n이면 이게 m 대 n이니까 한번 요 b를 한번 그대로 해보죠. m 대 n은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그렇죠? x 빼기 x1이 되겠죠? x 빼기 x1 대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그렇죠? x2에서 x를 빼면 되죠. 예, x2 빼기 x.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그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nx 빼기 nx1 mx2 빼기 mx. 자, x끼리 합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m 플러스 n x고요. 넘기면 nx1 더하기 mx2가 되죠. 따라서 x는 무엇입니까? m 플러스 n분의 nx1 더하기 mx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y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색깔을 바꿔서 자, y좌표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떤 비가 성립하나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m 대 n인 게 보이시나요? 이게 m 대 n이라는 거. 이 비례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합니까? 중학교 때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았죠? 그러니까 요 밑변하고 요 밑변을 보시면 비가 성립하겠죠? 이게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y좌표도 그와 같은 비례식을 구하면 y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비슷하게 나옵니다. m 더하기 n 분의 ny1 더하기 mx2 이게 y겠죠? 자, y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P의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P의 좌표의 X좌표는 이 식이 나온 거고 Y좌표는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한눈에 보이게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P 좌표가 뭐냐? m 플러스 n분의 m을 먼저 쓰면 어떻게 됩니까? mx2 더하기 nx1 y좌표는 뭡니까? m 플러스 n분의 ny1 더하기 다시요. n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 식은. 자, 외워두는데 그냥 외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A가 x1, y1이고 B가 x2, y2 일 때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분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무조건 이 m과 n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m 더하기 n.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m 더하기 n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 m을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이 x좌표. 그러면 mx2가 되겠죠. 이번에 n과 x1을 곱합니다. 그러면 n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구할 때는 y하고 곱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my2 더하기 이렇게 이번엔 y좌표가 ny1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잡은 P의 좌표, 내분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 1차원에서의 내분점을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쉽게 푸는 방법은 2대1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공식 있죠. 2 더하기 1이라고 먼저 쓰고요. 자, 여기는 2대1이고 여기는 1대2니까 여기는 분모가 뭐겠어요? 1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여기는 중점이라고 그랬죠. 중점은 1대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뭐예요? 1 더하기 1이 되겠죠. 해던 b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2대1인 경우에는 대각선을 곱합니다. 2 곱하기 2는 4.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건 좌표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자, 1대2는 여기다 1 써놓으세요. 여기 1대2. 그럼 역시 대각선을 곱합니다.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답이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6, 이게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점의 좌표는 1대1이니까 1대1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대각선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 특별히 중점을 구하라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쉽게.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와 2를 2로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중점은 어떻게 한다? 좌표를 대서 2로 나누면 바로 중점이다. 자, 이번에는 2차원 평면에서의 내분점을 구해봅니다. 동일합니다. 방법은 점 P를 1대2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분모를 무조건 뭐라고 써라? 1대2, 1 더하기 2. y좌표도 구해야 되죠. 1 더하기 2. 쉽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2 이렇게 써놓고 이제 대각선을 곱하면 1하고 4하고 먼저 곱하죠. 4.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하고 y좌표에 있는 1과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곱하면 8이 되죠. 요게 제가 구하는 내분점 P의 좌표입니다. 계산하면 뭡니까? 0,3분의 9니까 3. 이게 답이죠. 자, 여기서는 AB를 1대2로 내분한 거고 2번은요, BA를 1대2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그 얘기 쓸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B를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1대 2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점 Q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분모는 똑같아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그 다음 대각선을 곱한다 했죠? 2, 4, 8.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2하고 1하고 곱하면 2. 1하고 4하고 곱하면 4.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6 나누기 3이니까 2고요. 6 나누기 3이니까 역시 2죠. 2,2가 답이에요. 자, AB의 중점 좌표, 이걸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둘이 더하라. 먼저 X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Y좌표끼리 더하면 4 더하기 1. 따라서 내가 구하는 좌표는 2분의 2니까 1이죠. 2분의 5죠. 이것이 내가 구하는 중점 M의 좌표가 됩니다. 쉽지 어렵죠?
아니, 쉽죠? 예, 이거 뭐, 대각선으로 잘만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여기서 모르는 게 지금 A를 모르고, B를 몰라요. 두 개를 모르죠? 두 개를 모르면 식을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뭡니까? 예,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또 뭐냐면, 이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합니다. 자, BD의 중점도 같고요. BD의 중점과 이 AC의 중점이 일치하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일치한다. 이거를 쓰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와 C의 중점의 좌표가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A.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분의 4 더하기 2. 이게 지금 AC의 중점의 좌표예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죠. BD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B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다고 놓으면 되죠.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A가 3이죠. B는요? 그렇죠? B는 5가 되겠죠. 자, 뭐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각형의 좌표가 3개가 주어졌으면 x1, y1을 A라고 하고요. x2, y2를 B라고 하고 C를 x3, y3라고 하죠.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 각 중점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죠. 예, 중점을 각각 3개 중선을 그으면 바로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중점과 연결했을 때 즉 AM을 보면 이걸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내분점이 잡혀요. 무게중심 G라는 것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M의 좌표는 뭐예요? BC의 뭡니까? BC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누고 이건 x좌표죠. y좌표도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무게중심 G는 뭐냐면 G는 뭐예요? G는 AM을 어떻게 한 거예요? AM을 2대1로 어떻게? 내분하죠. 2대1로 내분하니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먼저 더하라 그랬죠?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랑 대각선을 곱해. 그러면 2의 대각선이 뭐예요? 얘죠, 얘. 1의 대각선은 얘죠. 그죠? 자, 그럼 얘랑 곱하면 x1이죠. 얘랑 곱하면 뭐예요? x2 더하기 x3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을 또 어떻게 곱해요? 얘랑 한번 곱하고 또 얘랑 한번 곱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 먼저 1이랑 y1 곱했으니까 y1. 그 다음에 2랑 얘랑 곱했으니까 y2 더하기 y3. 결론이 뭡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3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세 개의 점의 좌표를 다 더해요. 이렇게 여기 x1, x2, 그 다음에 x3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y좌표도 똑같아요. y1, y2, y3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1번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세 점의 좌표에 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하겠죠. 0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2. 이게 X좌표죠. Y좌표는 뭐예요? 0 더하기 2 더하기 4. 자,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2죠. 마찬가지로 2분도 그런 식으로 다 더하면 됩니다. 예, 3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뭡니까? 예, 1, 마이너스 2가 되죠. 암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내분점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역시 그 앞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유도합니다. 자,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했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M 대 N은 자, M의 이 B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예, 이게 M이고 이게 N이 되는 거죠. B가 성립한다 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x 빼기 x1이죠. x 빼기 x1 대.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x 빼기 x2죠. x 빼기 x2. 자, 그러면 비례식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nx 빼기 nx1이죠. 자, mx 마이너스 mx2.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넘길까요? 이쪽으로. 그럼 m 마이너스 n x가 되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mx2 마이너스 nx1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예요? m 마이너스 n 분의 mx2 마이너스 nx1. 자,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y를 구하면 m 마이너스 n 분의 ny2 마이너스 ny1이 됩니다. 자, 이 가만히 보니까 내분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게 뭐예요? 예, 가운데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게 만약 플러스면 내분점의 좌표가 되고 마이너스면 외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구한 것은 m이 n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m이 n보다 작은 경우도 구해봐야 되죠. 구해보시면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할 것은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다. 가운데 부호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해보죠. 자, 2대1로 외분하는 점 P를 구해봅시다.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2대 1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빼기 한다 그랬죠. 2대1이니까 2 빼기 1 먼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먼저 하면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곱해 2, 5, 10이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빼기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자,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2. 그래서 12가 외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대2니까 어떻게 한다? 1 빼기 2를 한다. 그럼 여기 1 쓰시고 2 쓰시고 대각선 1 곱하기 5는 5,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 중간에 있던 마이너스라 그랬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따라서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9죠. 따라서 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2차원 평면에서의 외분점 좌표. 동일하죠? 자, 2대 1이니까 2대 1 써놓고, 자, X좌표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2 빼기 1. Y좌표도 2 빼기 1. 다 빼기라 그랬죠? 중간에 빼기 써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2하고 1하고 곱합니다. 2, 1은 2.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자, 이번 뒤에 거 Y좌표 2 곱하기 3은 6. 1 곱하기 1은 1.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점 Q의 좌표입니다. 구하면 뭡니까? 점 Q는 1분의 5죠. 1분의 5죠. 5,5가 답입니다. 쉽죠? 이제 마지막 우리 교과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 147쪽에.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좌표 평면 위에 놓고 풀지 않아도 중학교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에 그 좌표 평면으로 해서 푸는 방식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방식을 한번 상기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PQ의 길이입니다.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해 보자. PQ의 길이.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정리를 하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삼각형입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BC와 평행한 선분 DE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성립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삼각형 AD 있죠. 삼각형 ADE하고 또 삼각형 ABC 큰 거 있죠. 자, 이건 작은 삼각형이고 이건 아주 큰 삼각형입니다. 얘들 둘이는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닮았기 때문에 어떤 B가 성립합니까? 예, 선분 AB 대 AD는 AC 대 AE가 되죠. 맞습니까? 다시 써볼까요? AB 대 뭐요? AD는 뭐가 성립해요? AC 대 AE가 성립합니다. 또 뭐가 성립합니까? AB 대 AD는 밑변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BC 대 DE가 됩니다. 즉 BC 대 DE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성질을 이 문제에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 전체 즉 AB 대 AD라고 해야 되는데 AB 대 AD는 BC 대 D라고 해야 되는데 대략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것 대 이것이 이것 대 이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대신 AB 대 AD가 BC 대 DE라는 사실, AB 대 AD가 BC 대 DE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학교 때 했던 이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빨간 PQ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먼저 그렇죠? C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를 만약에 PQR이라고 할까요? PR의 길이가 P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R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죠. 자, 이 길이를 X라고 둘까요? 예, X라고 두고, 그러면 요 길이는 역시 B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예, 전체 길이 A에서 B를 뺀 길이가 됩니다. A 빼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구했죠. 자, 이게 3대 2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제 AD, 즉 AD라는 것이 여기 보면 AD, B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PQ라고 했습니다. 그죠? AD, 그 다음에 BC를 2대3. 2대3이라는 게 여기에 2대3이라는 거죠. 2대3. 여기도 2대3이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중학교 때 어떻게 이 성질이 있다고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즉, 이 C, 여기가 M이라고 할까요? CM 대 CR. 자, CM 대 CR. 그럼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전체 길이가 5 대 3이 됩니다. 얘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MB 대, 즉 MB 대 뭡니까? RQ죠, RQ. 그럼 MB가 얼마예요? MB가 A 빼기 B죠. RQ가 얼마입니까? 모르죠. X라고 둡니다. 자, 그럼 5 대 3이 A 빼기 B 대 X니까 비례식을 이용하면 5X는 3A, 그죠? 이거 둘이 곱하면 3A 빼기 3B죠? 따라서 X가 얼마예요? 네, 5로 나누면 되죠? 3A 빼기 3B.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의 길이는 B 더하기 X였어요. 그러니까 B 더하기 X는 5분의 3A-3B죠? 계산하면 5분의 뭡니까? 3A 더하기 2B가 됩니다. 이 식을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보면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식은 빨리 바꿔서요. 3A 더하기 그죠? 3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2B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있을 때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2대 3이라는 건 분모가 2 더하기 3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게 3A가 나오고 여기가 2B가 나오죠. 그래서 5분의 3A 더하기 2B입니다. 그러니까 이 PQ의 도형에서 PQ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PQ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선분의 길이 A, 이 선분의 길이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 PQ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하고 B하고 대각선으로 곱하고 3하고 A하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